이번에는 기호 4번.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역시 네. 그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보겠습니다. 네, 남진의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니. 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유승민 후보의 딸인 유담 씨가 그 성추행 지금 그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 성추행범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짓궂은 장난이었습니다. 유담 씨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분께. 좀만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이잖아요. 예.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3급 정신장애를 예, 앓고 있다. 장애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찰이 조사, 물론 예. 이제 경찰이 조사를 발표한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겠지만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게 아닌가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아빠지만 예. 저희 애도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만약 우리 애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빠를 돕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또 저게 모 사이트에 올라가서 또 퍼져나갔잖아요. 네. 인터넷에. 그걸 보면 아빠 입장은 상당히 가슴이 아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장난삼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네.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런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인지를 전혀 모르고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인터넷상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본인이 계획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걸 만약에 혼자 갖고 있을 것 같았으면 인터넷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서 네.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아빠로서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그 성추행 당시 저희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여드리질 않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왜 갑옷 입고 등장한 유승민 후보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때 그 강남역에서. 예. 네, 강남역 유세에 저도 참 놀랐는데요. 우리 역사상, 정치 역사상 예. 보수 후보를 보기 위해서 그 유세장에 2030 그런 젊은 분들이 바로 저 모습이군요. 네, 두세 예. 시간을 기다려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그 전날 토론회에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탈당파 12분인가요? 13분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이 지지율이 낮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시간을 아껴서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할 때 네. 다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기억하시는 그 데모. 네. 이순신 장군께서 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 네. 이렇게 이제 임금께 얘기했던 그렇군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걸 보고 이제 팬클럽에서 그 갑옷을 준비해서 아마 입혀드린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거 바른정당 그 12명 탈당이잖아요. 네. 이건 오히려 이게 전화 위복이 됐고요.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요. 자유한국당이 전복 위하가 됩니다.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유승민 후보한테 막 쪽지라든지 막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후원금이 뭐 하루에 후원금도 많이 늘어났고요. 1억이 넘고 그다음에 네. 지금 그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자원해서 그 당원 가입하는 게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데뷔한 지 한 20년 된 트로트 가수인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못 받다가 예. 마지막에 노래 딱 하나 그 발표를 했는데 히트 빡 해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예. 국민들이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건전한 보수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열망이 있다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이제 재입당하려고 했던 의원들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이제 의원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들어보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박쥐 신세지 않습니까? 지지율 5%도 안 되니까 존재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는 소위 스몰 텐트 쳐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리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 전혀 못 줄 것이고요. 결국
순실이당과 박지당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안민석이 이게 국민들 그렇게 우습지 않은 것이죠. 방송용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박지당이라고 제가 지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박지당이든 마시고요. 순실이당이든 그걸 그 상대당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그렇게 공정한 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은 해도 됩니까? 자유한국 지난 3월에는 사실 네. 바른정당이 박쥐당이다 이런 비판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바른정당은 박지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적절하지 않죠. 저는. 새로운 그러니까 보수다. 맞아요. 네. 안민석 의원이 지난 네. 3월에 인터뷰한 거니까 네.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명이 나가면서 도리어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졌어요. 명확해졌죠. 그래서 보수의 정의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사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까지 왔잖아요. 그 책임 있는 친박 세력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남아서 자기들이 뭔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거기서 12명이 나와가지고 글로 들어가겠다? 홍준표 후보를 만나가지고 뭘 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국민한테 어떻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네. 국민들을 볼 때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같아요. 네. 이 나라 이 국민들께서 어려워질 때 늘 정치인들은 국민 편에 안 서는 겁니다. 네. 또 권력을 향해서 유리한 쪽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드셨기 때문에 이번에 바른정당 사태에 대해서 그 지금 응원해 주시고 네.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정말 원래 계획했던 그 개혁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보수, 정말 지지받는 보수를 만드는 그런 당으로 커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알겠습니다. 대선에서도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안민석 의원의 저 박지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어찌됐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했던 12명의 의원들은요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당을 계속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재입당도 안 되고 지금 무소속 신세로 남아 있습니다.